30대 신혼부부, 이름은 철수와 영희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은 태국 남부 수라타니에 있는 섬 끝사무이로 달콤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하는 신혼여행. 신혼여행 둘째 날, 신랑 철수는 태국 경찰에 체포되고 수감됩니다. 달콤해야 하는 그들의 신혼여행은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철수의 제명은 절도죄, 고가의 최신형 아이폰을 훔친 혐의였습니다. 그 사무이 옆에는요, 작은 섬 꺼팡안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사무이 섬에 놀러가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들린다는 섬, 보름달 해변 파티, 일명 풀문 파티로 유명한 매달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몰렸던 팡안섬. 두 사람은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여객선을 탑니다. 그리고 철수는 여객선 내에서 충전 중인 타인의 최신형 아이폰을 빼가지고 중간에 내립니다. 선착장에서 내린 뒤 전화기를 잃어버린 걸 알아차린 태국 주인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때 철수는 걸려오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기를 꺼버립니다. 화가 난 전화기 주인은 여객선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하죠. CCTV를 확인하곤 전화기를 가져간 신랑 철수를 추적합니다. 결국 태국 경찰에 체포되는 철수. 철수는 여기서 한국인 일행의 전화기로 오인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전화기 절취에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국 형법 제334조, 타인의 물건 또는 공공물을 부당하게 절취한 자는 3년 미만의 징역과 6,000바트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다가 제335조에서는 가중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공항, 선착장 등 공중교통수단 내부에서 절취한 자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태국 법률에 의하면 철수는 최소 1년 이상을 태국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운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약 한 달 가까이로 기억되는데요. 한 달 가까이 교도소에 갇혀있던 철수는 태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돼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전화기를 일행의 것이라고 잘못 알고 가져갔다는 철수의 항변이 태국 경찰에게 먹혀 들어간 걸까요? 천만의 말씀. 태국 경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 있는 부산, 경남 쪽이었을 겁니다. 유명한 일간지 신문사가 등장합니다. 사실 전 이 사건으로 한국 기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요. 왜 한국에서 기자 용어가 기레기로 바뀌었는지 사실 절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자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피의자 쪽, 한국인 쪽에서 흘러나오는 소스만을 가지고 연일 사건을 대서특필해 나갔습니다. 한국인 신혼부부 억울한 옥살이, 재외국민 보호 못하는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이 정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당시 주무관인 경찰 형사, L 형사라고 해두죠. L 형사는 사무이 섬으로 날아가가지고 며칠 동안을 태국 경찰과 이 사건을 잘 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에서 보여주는 CCTV 영상, 아이폰을 습득한 후에 취한 피의자 철수의 행동, 모든 정황을 보건대 절도가 분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못하게 된 신혼부부가 안 됐지만 법률에 정통한 영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태국 경찰이 자기 나라 법률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타국 영사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도죄는 타인 물건에 대하여 점유권을 침해하는 순간 바로 범죄 실행이 착수되는 것입니다. 실행이 착수되었다는 의미는 기수범, 즉 범죄는 이미 성립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신랑 철수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충전 중에 있는 타인의 전화기를 빼내어 점유, 철수가 가져가는 순간 철수는 원래 주인의 지배권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범죄의 실행이 착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절도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철수의 항변처럼 자기 일행의 것으로 오인했다, 그래서 가져갔다는 점은 불법 영덕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절도죄에 불법 영덕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도 학설이 갈립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통설은 불법 영덕 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지만 태국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의사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추측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행의 전화기로 오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착장에서 하선을 하기 전에 주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였는가? 또 이미 하선을 한 이후에 걸려온 전화를 외면하고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화기 앞 배경화면에는 태국인 부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일행의 것이라 오인하였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로 태국 경찰은 철수를 절도죄 피해자로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내 물건이 아니니까.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었다면 절취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테고 학술의 차이를 떠나서 간단한 조사로서 이 사건은 종료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인 신혼부부 태국 여행 중 억울한 옥살이. 재외국민 보호 못하는 태국 주재 한국 대사가 이 정도 타이틀로 신문에서 연일 떠들어대면 해당 대사관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당시 태국 주재 한국 대사가 직접 이 사건을 관리하면서 당시 주무관이던 경찰총경을 매일같이 보고를 받고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죠. 열심히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했던 그 해당 총경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편두통이 생기고 위장병을 앓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정치적 거래가 나옵니다. 태국 관광청장이 나옵니다. 왜들 그래? 단순 절도 사건인데 문제 크게 만들어서 한국인들 관광 안 오게 할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랑 철수는 기소 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중해야 할 시간, 신혼여행 시간을 잃어버린 철수에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억울한 면이 더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해서 합법률적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인 태국 경찰, 태국 검찰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합법률적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재외국민 보호 안 한다고 엉뚱한 어거지를 씌우며 재외공간을 야단쳐서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기자님들, 해외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루트를 사용하시든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십시오.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신 후에 감나라 하시고 대추나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맞지? 구독, 알람 눌러주면 내 삶아 안 움직이는다.